시민들의 반응이 네. 이건 좀 말이 안 된다. 반포 같은데 지금 같이 오르고 있거든요. 토호제 해제 지역뿐이 아니고 최상급지들은 갈아타기에 종착점이 되니까 어디든 달아오르면은 여기로 이렇게 모여지는 그런 게 있어서 지금 반포까지도 좀 뜨거운 그런 상황입니다. 간등이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좁혀지는 시즌이 와요. 23년, 24년 지금 계속 벌어졌어요. 네. 최근 2년간 벌어졌고 25년도 지금 초기 탁 오르는 게 하필 또 토호제 해제가 트리거가 네. 돼서 또 상급지만 오르고 있거든요. 요게 또 몇 달 이렇게 벌어지기만 하면은 저는 이 흐름대로 하면은 예를 들어 하반기 이럴 때는 또 지금 약간 소외되어 있던 것들이 상승률 차원에서는 좀 괜찮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때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25년 내내 더 심각해지고 더 부양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26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죠. 근데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한 1년 정도는 경기 침체 집값을 누르기보다는 부양이 오히려 띄울 수도 있다. 금리가 하락하는 거.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이제 분전 아카데미 김건우 대표님과 함께 이제 최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랑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좀 요즘에 또 시장 상황이 또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건우입니다. 네, 제가 처음에 이제 섭외 연락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막 지금 시장이 또 막 바뀌어가지고 네, 며칠 갑자기, 상간에. 네. 그래서 이 질문을 제가 준비했던 것들도 약간 좀 바꿔야 되는 네, 뭐 그런 상황이 상황이에요. 한 3일 만에 바뀌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뭐 강남 3구 발 지금 뭐 집값 폭등세가 막 갑자기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 시작이 어찌 보면 이제 한 5년 정도 됐던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잠삼대청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 물론 뭐 용산도 묶이고 뭐 여의도도 막 다 묶여 있긴 네. 하지만 이게 대규모로 묶어놓은 데를 이제 풀다 보니까 이게 지금 약간 용수철처럼 튀어 올랐는데 네, 맞아요. 예상보다 좀 너무 좀 뜨거운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일단은 저도 예상보다 너무 좀 빠르게 좀 반응을 하고 있고 네. 분석을 좀 해보고 있는데 일단은 조금 단계적으로 보면은 사실 그 작년 말에 좀 서울 부동산 시장이 약간 침체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와중에도 연말에 조금 거래가 좀 네, 올라오는 네.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잠실 특히 이제 둔촌주공이 이제 입주장이 오면은 좀 약할 거라 봤는데 오히려 신고가를 막 네. 쓰니까 막 잠실이랑 이런 쪽이 좀 했는데 거기서 이제 해제 발표하기 전에 1월 중순쯤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허제구역 해제 적극 검토. 근데 그 뉘앙스가 마치 이거는 내가 되담지 않겠다. 약간 거의 이 정도 네, 수준으로 해제해주겠다라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장이 따뜻하게 달아오른 거는 그 발언부터였어요. 해제부터가 아니고 딱 1월 중순 발언부터 해서 요새 실거래가 찍히는 신고가들은 1월 달에 나온 것들이 많거든요. 그 발언부터가 시작이었는데 사실은 그때 저도 이제 그 매수 대기자분들하고 많이 논의를 하는데 그때 되게 조급해졌어요, 사람들이. 왜냐면은 지금도 살까 말까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해제한다고 하니까. 근데 그분들이 생각을 한 건 뭐였냐면은 이거를 해제를 해도 어쨌든 매년 5월 말 6월 초에 항상 네. 도계위를 열어서 매년 1년마다 갱신을 했단 말이에요. 1년 딱 풀로 하면은 5월, 6월까지 어쨌든 시간이 있으니까 해제 전까지 좀 혹시 뭐 금매나 이런 거 나오면 네. 좀 검토해봤다가 했는데 갑자기 2월 달에 탁 해제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고민을 할 시간조차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소유주분들은 이게 빨리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가 고민하고 있던 분들이 막 따라잡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소유주분들은 이게 실제로 시장을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보면은 그게 맞는 얘기인지 아닌지는 둘째치고 소유주분들은 지금 억울해. 토호제 때문에 내 집값이 그렇죠. 눌렸다고 생각해요. 네네. 그리고 그 기준은 다 반포에 맞춰져 있어요. 반포는 저만큼 올랐는데 우리 집은 특히 대치동 분들이 우리 반포보다 우리가 위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네네. 계시거든요. 실제로 어떤지는 시장 평가는 둘째치고. 근데 우린 토호제 때문에 눌린 거야. 삼성동 반포는. 잠실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상대적으로 좀.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이 현상을 정상화라고 얘기해요. 네네. 해제가 되면서 가격이 정상화되었다라고 하면서 당연히 호가를 올리죠. 해제되었으니까 우리는 정상적인 집값을 받겠다 해서 호가가 확 올라가고 조급해 하셨던 분들이 그 호가를 따라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 약간 심리를 건드린 거죠. 실제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된 효과로 따지면 실질적으로는 갭 투자를 못했는데 그동안은 네. 갭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집값이 오를 거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번 지금 상승장이 다 갭 투자자들이 들어가서 상승을 올렸으면 이게
실질적 토호제 해지 효과인데 네. 그게 아니에요. 지금 실거 주저들도 그렇죠. 막 비싸게 사고 네, 네. 심지어는 토호제랑 관계없는 뭐 반포 이런 데도 막 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이게 실질적인 토호제 해지 효과보다는 심리를 건드려서 소유주분들이 호가를 확 올리고 그 조급해하던 그 약간 조급해하면서 고민해하던 분들이 그거를 이제는 안 되겠다면 딱 따라잡으면서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매도 물량이 갑자기 팍 줄고 매수 수요가 그쵸. 갑자기 몰리면서 네. 저 호가를 막 따라잡으면서 계속 그래 제가 살게요 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또 지금. 만약에 호재 해제 그 트리거를 딱 안 던졌으면은 호가를 올리면 안 사죠. 그렇죠. 아니 호가 올리지도 않고. 근데 딱 이 해지 효과 트리거를 그러니까 지금 원래도 집을 사고 싶어하는 수요자들하고 그 사람들이 돈은 갖고 있었어요. 원래 시장에 네네. 약간 에너지는 이미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요거를 딱 방아쇠를 탁 당겨준 거죠.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지금 그 조금 특이하다고 볼 수 있는 게 보통은 이런 건 이제 규제 해제한다고 보면은 작년에도 막 이런 해제한다 만다 막 했을 때도 그 만기까지 한 2, 3주, 3, 4주까지도 답이 안 나오다가 갑자기 뭐 재연장 이렇게 갑자기 맞아요, 발표하고 맞아요.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무리 못해도 한 2달은 남았겠지. 네, 이런 맞아요. 얘기들 하고 있었고. 근데 요번에 해지도 즉시 해제. 그러니까 오늘부터 해지. 뭐 이런 맞아요. 식으로 해버렸잖아요. 갑자기 오늘 위원회를 연다. 그것도 진짜 갑자기 뜬금없었어요. 저도. 맞아요. 오후에 뭐 네, 나온다. 뭐 이렇게 갑자기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시장이 혼란스러워하면서도 기다릴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좀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같기도 해요. 또 이제 살려고 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또 이제 그 갭 투자를 하러 막 지방에서 또 사러 온다는 것에 대한 약간 좀 그렇죠. 공포도 불안감. 있었죠. 네. 그렇죠. 네. 지금 안 사면 더 비싸게 산다. 나중에 조금 지나면 더 비싸질 수 있으니까 빨리 가서 사자. 근데 또 막상 가서 자리에 앉으면 이게 밖에 매도자가 막 올리면 또 따라가게 되잖아요. 네. 아예 그냥 뭐 1억 더 주고 사 막 이렇게 돼 버리니까. 요게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네. 미칠지는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 부동산에서 이 토호제 해제의 효과를 굉장히 세게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그 전부터 사실 해제 전부터 네. 해제되면은 이건 2억은 오는 뭐 약간 현실화 그렇죠, 되버렸는데 그렇죠. 네. 해제되면 2억 오니까 지금 사세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꼬시는 그런 게 있었는데 실제로 그걸 계속 듣던 분들이 듣고서 고민하던 분들이 생각보다 갑자기 빨리 팍 하니까 과하게 얘기하면은 그 전에 이미 가스라이팅이 좀 되어 계셨는데 그렇죠. 실제 실현이 딱 되니까 그러면 이거는 잡아야 된다. 이런 상황이고 반포 같은데 지금 같이 오르고 있거든요. 토지 해제 지역뿐이 아니고 정도는 다르지만 다른 데도 같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잠실 모 단지가 31억에 거래됐다라고 하면은 집주인들이나 이제 매수 다른 잠실 말고 아니면 대치 말고 다른 데 보시던 분들도 저기가 먼저 오르면 어쨌든 따라가겠지라는 심리가 좀 있고 반포 같이 더 상급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그런 얘기들 뭐 통계화돼 있진 않지만 많이 들려오는 얘기들로는 잠실 지금 호가 높여서 판 다음에 네. 반포다. 네, 네. 혹은 뭐 대치도 지금 레드펠 뭐 팔아가지고 가는 곳이 뭐 압구정이다. 네. 이런 이제 최상급지들은 갈아타기의 종착점이 되니까 어디든 달아오르면은 여기로 이렇게 모여지는 그런 게 있어서 지금 반포까지도 좀 뜨거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원래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가 풀리면은 풀린 곳은 좀 올라가고 이제 상대적으로 좀 혜택을 받았던 곳들 이런 그렇죠. 데들은 좀 수요가 좀 빠질 거라고 보는 것도 있었는데 이게 지금 너무 급작스럽게 좀 일어나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다 같이 올라가는 네. 그런 느낌이기는 해요. 그러면은 이게 단기적인 현상이라고 좀 봐야 될까요? 너무 과열이다라고 봐야 될까? 아니면은 이건 뭐 속도가 좀 빨랐을 뿐이지 뭐 이거는 그냥 가격대를 지금 도달하고 있는 거다라고 봐야 될까요? 이거를.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근본적으로는 두 번째라고 보고요. 오를 만한 상황 혹은 뭐 표현하자면 그럴 시장의 에너지였기 때문에 네. 단지 명확한 트리거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속도가 빠른 거지. 올해 어쨌든 오를 시장이 좀 빨리 올라가는 그런 타이밍적인 차이가 있는 것뿐이지 안 오를 단지가 혹은 안 오를 지역에 오른 건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그런데 이제 지금 호가 많이 올랐는데 뭐 누가 여기 사도 될까요라고 하면은 뭐 지금까지는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더 과열돼서 오른다라고 하면은 뭐 지역별로 단지별로 오버슈팅 리스크를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죠.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는 뭐 약간 뭐 당장 토지 해제돼서 오른다라고 하면 지금은 어쨌든 좀 뭐 예를 들면은 여름쯤에 오를 거를 지금 땡겨 오르거나 뭐 그런 타이밍의 차이인데 네. 여기서 더 과열돼서 더 오른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은 그 과열된 것 말고 거의 뭐 근처에 조금 덜 오른 것 이런 거를 좀 대안으로 찾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버전으로는 아직 통계 수치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 토어제 풀린 곳을 사러 갔다가 여기가 가격이 너무 올라서 옆 동네 샀다 뭐 이런 얘기들도 그런 막 얘기들도 들리고 있어요. 있어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옆에도 원래 조금 뭐 좀 내려가야 되는데 수요가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고 또
호가가 또 몇 천씩도 올라갔더라고요. 또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토제 그 해제 발표하고 한 일주일 정도 지금 한 일주일 조금 더 지났나 그 정도 지났는데 그 거래량만 보면은 헬리오시티가 제일 많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네. 사실 헬리오시티는 토제랑은 관계가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여러 송파 쪽에 여러 개 고민하시던 분들이 이제 잠실 못 사니까 여기로 가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원래 헬리오를 고민하다가 네. 잠실이 터지는 거 보고 그 다음 차례는 헬리오일 테니까 갭이 무한으로 벌어지는 않을 테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사야지라고 심리가 다 해서 그래서 지금 토지 아닌 곳들까지 다 많이 오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또 어찌 보면은 또 그 약간 고가 주택들 위주로 또 좀 올라가는 거고 사실 그 옆에 있는 뭐 예를 들어 한 집값이 한 60% 70% 되는 구축 단지들도 있는데 그런 데들은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는 아직 아닌 건지 뭐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 애매한 연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L3 센츠는 한 2008년식 네. 이건데 그런 것까지는 이제 제가 뭐 소위 3세대 아파트라고 뭐 이제 시상에 차 없고 이렇게 대단지 네. 그런 거보다 신축들은 뭐 계속 그 시장의 흐름을 같이 갈 거고 그다음 재건축 단지들은 또 재건축대로 가는데 그 애매한 2000년대 초반 연식의 그런 한 네. 25년쯤 된 그런 단지들은 사실은 지금 어느 지역이나 대부분의 지역들이 시장이 올라가지 따라 올라가지 못하는 같은 속도로 따라 올라가지 네. 못하거든요. 지금도 사실은 지금 그 반응들이 그런 약간 시장에서 얘기가 좀 덜 되고 있는 그런 아파트들에 미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그 지금 시장에서 많이 유명한 아파트들 올라가면은 그 주변에 말씀하신 그런 것들 사실은 실거주하기에는 뭐 큰 차이 없을 수도 있는 네네. 그런 뭐 2000년대 초반식 이런 데로 입지가 좋다고 하면은 그런 데로 눈을 돌려보는 것도 실거주 매수 차원에서는 괜찮을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아직은 주시는 덜 게 그 지상에 주차장이 있는 아파트들은 좀 잘 안 올라가는데 지하로 다 주차장 다 내려간 그쵸. 소위 말하는 2.5, 3세대 네. 이런 곳들은 지금 이제 막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데들은 특히 이제 잠실이나 강남 이런 이상의 곳들은 고등 예를 들면 2010년식 이상, 뭐 2008년식 이상 네. 이런 곳들은 항상 시장이 오를 때 같이 오르고 재건축은 또 재건축대로 오르고 하는데 중간 연식들은 오르긴 언젠가 오르긴 오르는데 타이밍 뒤늦게 오르거든요. 지금도 사실 토지에다 막 떠들썩한데 그런데 약간 지금 시작을 못 하고 있는 그런 곳들이 있기 때문에 대안으로 좀 검토해 볼 수 있겠죠. 이게 갭이 무한정 벌어질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그 동네 입지의 차이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라가겠지라고는 하는데 최근 한 1, 2년 보면 또 계속 격차가 약간 벌어지는 벌어지고 느낌이다 네네. 보니까 그분들도 좀 약간 지쳐 있는 상태이기는 한데 네. 이제 조금 기다려 보면 그래도 좀 근데 반등이 그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연식 차이도 그렇고 지역 차이도 벌려지는 게 몇 년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좁혀지는 시즌이 와요. 네. 계속 벌어지니까 장기적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 한 20년 본다라고 하면 계속 벌어져요. 계속 양극화는 아마 앞으로 우리나라 트렌드가 될 텐데 그 계속 벌어지는 와중에 벌어졌다가 좁혀졌다가 벌어졌다가 좁혀졌다 이런 흐름을 가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23년, 24년 지금 계속 벌어졌어요. 네. 최근 2년간 벌어졌고 25년도 지금 초기 탁 오르는 게 하필 또 토호제 해제가 트리거가 네. 돼서 또 상급지만 오르고 있거든요. 요게 또 몇 달 이렇게 벌어지기만 하면은 저는 이 흐름대로 하면은 예를 들어 하반기 이럴 때는 또 지금 약간 소외되어 있던 곳들이 상승률 차원에서는 좀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지금 상대적으로 좀 억울하다고 막 하시는 분들은 그 다른 데도 있겠지만 사실 그 잠삼대청 뭐 거기 안에 재건축 단지들은 또 묶어놨어요. 아, 네. 그리고 그쵸. 이제 더 다른 데 여의도 맞아요. 목동 이런 목동. 데들도 다 지금 묶여져 있는 상태인데 그 재건축 단지가 묶여 있다 보니까 또 이분들은 또 이제 재산권 이렇게 행사도 잘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도 같이 풀었어야 됐을까요? 풀었어야 되느냐라고 보면은 풀었어야 된다라고 봐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로는 그 토지 거래 허가를 푼 이유 중에 하나가 용역을 이렇게 맡겨봤더니 네. 초반에는 집값을 좀 누르는 효과가 있다가 이게 4, 5년 차 됐잖아요. 결국은 밸런스가 맞춰지고 네. 별로 내리는 효과가 없더라. 결국은 사실은 뭐 S2센츠 파크리오 이런 거 봐도 파크리오는 안 묶이고 S2센츠 묶였을 적에 파크리오가 막 따라갔어요. 네. 토지 안 묶였으니까. 결국은 약간 제자리로 돌아오는 맞아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거를 용역 결과로 받고 근데 그걸 봤을 적 그거 때문에 이제 효과가 다 했으니까 해지한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재건축 단지들도 특히 상급지 재건축 단지들 같은 경우도 별로 그런 효과가 지금에 와서는 별로 없는 것 같다. 뭐 예를 들면은 압구정 네. 뭐 효과 있는 것 같진 않잖아요. 그래도 계속 완전히 올라가니까. 계속 올라가고 그다음에 대표적인 사례로 신반포 2차와 4차가 있어요. 바로 네. 붙어 있는 2차와 4차. 2차는 반포지만 신통기획이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로 묶여 있고 4차는 안 묶여 있어요.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가 굉장히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서울시의 정책이라고 하면은 2차는 덜 오르고
4차는 충분히 오르고 네. 이래야 되는데 안 그렇군요. 2차가 좀 더 올랐어요. 약간 한강뷰 트렌드 이런 것도 네. DH의 멋진 제안 이런 걸 합쳐가지고 2차가 오히려 좀 더 올랐어요. 이런 것들을 봤을 적에 뭐 여의도의 상승률 이런 걸로 봤을 적에는 크게 효과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물론 목동 같은 경우는 약간 지금 갭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이 못 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국민들의 시민들의 그 자유를 억누를 정도의 어떤 충분한 정책적 효과가 있느냐라고 하면 저는 이제 없는 것 같다. 네. 실질적 그런 차원에서 다 풀었어야 된다라고 좀 보는 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안 풀었고 이게 또 이제 그러면은 다음에 풀릴 거야 안 풀릴 거야라고 사람들이 이제 의구심을 제기하지 언제 풀릴지. 네. 근데 그거는 이미 제 생각에는 요거는 약간 그냥 개인적 추정이 있을 수 있지만 오세훈 시장은 이 토호제 해제를 하고 서울시를 떠날 생각인 것 같아요. 서울시를 떠날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급하게 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 시장이 토호제를 처음에 묶은 다음에 네. 오세훈 씨의 바통을 잡아갖고는 이걸 풀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묶고 막더 공약이 확대하고. 원래 일주일 안에 푼다고 맞아요. 그랬죠. 근데 막 더 먹고 더 하니까 약간 토지거래 허가의 상징은 오히려 오세훈 시장처럼 이렇게 맞아요. 됐거든요. 새 시장이 오면은 저는 어느 당이든 오세훈 시장보다는 이 토호제 측면에서는 다른 규제는 모르겠어요. 토호제 측면에서는 오히려 풀어주는 쪽에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요? 예, 너무 지금 강력한 것들 예를 들면은 성수 같은 경우는 네. 물론 저는 성수는 확실히 집값 잡는 효과는 있어요. 그 날띠 낡은 다가구 네. 같은 데를 실거주 의무를 주니까 당연히 여긴 효과가 있는데 그 정도로 낡은 재개발 지역에 실거주 의무를 준다라는 건 너무 심하잖아요. 게다가 지금 21년도에 토호제를 지정했는데 관리처분 인가까지 이번에 발표했어요. 관리처분 인가까지는 묻겠다라고 네. 하면 10년이나 혹은 그 이상 예, 그 정도를 그 강력한 걸 한다라는 거는 과잉이 있고 지금 그 사람들 오세훈 시장이 풀어준 이유도 있겠지만 시민들의 반응이 네. 이건 좀 말이 안 된다.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그 오세훈 시장이 그만두고 보궐선거를 하던 아니면 다음 지방선거가 됐던 태 시장이 왔을 적에 오세훈 시장보다는 좀 풀어줄 확률이 좀 높을 것 같다. 그러면 뭐 지금 묶여 있는 곳들도 뭐 한 1, 2년 안에는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희망을 좀 가질 수는 있다. 차별적으로 뭐 어딘 풀고 어디 안 풀고 이럴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전방위적으로 다 재건축이라 다 묶고 뭐 이런 건 아닐 것 같다. 이게 그러니까 금액을 누르는 효과는 크진 않은 것 같고 그냥 거래를 좀 막는 효과는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렇죠. 예. 예, 뭔가 좀 단기적으로 막 과열되는 시장에서는 쓸 수도 뭐 있다. 뭐까지는 저도 맞아요. 이해는 예. 되는데 과열이 안 되고 뭐 가격이 하락하는 그럴 때 이걸 쓸 이유는 없는 정책이거든요, 사실. 그 오세훈 시장이 얘기할 때 특단의 조치라고 했어요. 집값 네. 과열을 잡기 위한. 근데 특단의 조치를 10년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특단의 조치는 짧고 굵게 네. 해야 되는데 지금 의지로는 이미 5년 했고 앞으로도 뭐 관리 처분까지 5년 더 하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과잉 정책이다. 그러면은 지금 또 하나의 우려하는 게 지금 지방에서 뭐 집 팔아서 건물 팔아 가지고 서울 산다, 뭐 외지인 투자가 늘어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았는데 그분들이 사실 지금 막 반포에 가서 막 쏠려 있고 했던 이유도 뭐 잠실, 대치, 청담 이 사실 엄청나게 큰 권역을 다 실거주 의무를 하게 만드니까 사실 뭐 외곽에 계시거나 꼭 서울에 실거주를 못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사고 싶어도 못 사고 거기다 이제 무주택자만 사게 되고 이런 좀 제한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해제가 되면은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 외곽에서 밖에서 들어오는 수요를 좀 갑자기 좀 이렇게 블랙홀처럼 빨아들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 이거를 앞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공감하는데 거래는 좀 덜 발생시킬 수 있어요. 거래는 누를 수 있고 근데 가격을 누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요게 갭 투자 실거주를 안 하는 갭 매수를 막잖아요. 네. 반대로 말하면은 소유주들도 전세 낀 상태에서 못 팔아요. 지금 특히 재건축 단지들 같은 경우는 거기 안 사고 세주는 소유주분들 네, 많잖아요. 네, 네. 그럼 이분들은 갱신권까지 감안하면은 집을 팔 수 있는 기회가 4년에 한 번 와요. 딱 그때 딱 그렇죠. 만기 됐을 때만 딱 잠깐 실거주자한테 팔 수 있고 세를 주고 있는 기간 내내 못 파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매물도 막고 있는 거예요. 매물이 나오는 걸 막고 있는 정책이 집값을 잡는 정책이라고 보긴 좀 애매하죠. 그래서 네. 지금은 매수도 좀 어렵게 하고 매도도 어렵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래는 적게 하지만 가격을 누르지 못하는 거예요. 매도를 막
팔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차원에서 실거주 안 하는 쪽에 수요를 막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집값을 누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지금 빨리 여러 가지 뭐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네. 사업도 안 좋고 하니까 빨리 집을 팔고 싶어 하는 사람들조차도 집을 못 팔고 있는 그런 거 양쪽에서 상쇄되는 걸로 봤을 적에 가격이 딱히 재건축 단지를 토호제를 해제한다고 해도 지금 잠실처럼 일시적으로 튀어오르는 건 분명 있겠지만 만약에 그게 튀어오른다고 하면 그거는 원래 시장이 그 정도를 했어야 되는 거고, 괜히 이 해제로 인해서 지금 해제하면은 너무 집값이 막 계속 오를까봐 높은 그런 것들은 좀 합리적이지 않은 생각 같다. 만약에 과열되게 튀어오르면은 어느 순간 그거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현상도 있을 거고 시장이 알아서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재건축을 물론 저도 풀어야 된다는 거에 동의하는데, 이번에 만약에 재건축 단지까지 풀었으면 재건축 쪽은 진짜 폭등했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긴 들어요. 왜냐면은 거기는 돈이 없어서 못 산다기보다는 실거주를 내가 못 한다 거기는. 그래서 좀 못 샀던 수요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분들이 이번에 막 들어갔었을 수도 있으니까, 뭐 잠실주공 5단지는 상태가 안 좋은 집들은 막 비워놓기도 하시니까 거긴 뭐 못 들어가서 산다 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까지 이번에 좀 거래가 막 됐을 수도 있어서 그나마 조금 덜 과열된 것 같긴 한데, 풀긴 풀어야죠. 사실 뭐 이게 의미가 별로 없다고 저도 봅니다. 그리고 약간 그 완전 최상급지들 있잖아요. 압구정 네. 이런 데들은 말씀하신 대로 지방의 이제 유지들이 서울의 최고는 압구정이자면서 건물 네, 건물 팔고 팔아서.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아예 천장이 뚫린 단지들은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천장이 뚫린 단지들이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뭐 목동, 뭐 아니면 네. 뭐 여의도도 완전 최상급지까지는 아니니까 그런 데는 사실 재건축이라는 게 좀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30억이야. 추가 분담금이 5억이야. 네. 주변의 신축들을 보니까 얘가 40억까지는 갈 것 같아. 완전 마진이 5억이군. 이런 약간 계산을 한단 말이죠. 그 이상 가기는 어려워요. 네. 주변에 신축이 안 올라가는데 재건축 단지 푼다고 막 천장 뚫고 올라. 압구정은 천장, 왜냐면 주변에 비교 단지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얘가 100억이랄지 200억일지 모르잖아요. 압구정을 제외하고는 그걸 풀어도 어쨌든 한계 안에서 시장 안에서 좀 움직이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재건축이 언제 풀릴지는 이제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풀 기조로 갈 것 같다 정도의 이제 얘기를 해주신 거 약간 희망적인 같다는 얘기긴 거죠. 한데. 네, 그러면은 이게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은 서울 거래량을 뭐 다시 회복시킨다든지 뭐 이런 어떤 그 트리거의 역할까지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잠깐 불꽃처럼 잠깐 확 하고 또 좀 잠잠해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미 불을 딱 붙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그 제가 작년에 엄청 핫할 적에 7월 달에 네. 올 하반기는 좀 이렇게 좋게 보진 않는다라고 얘기했었어요.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뭐 연말쯤 되면은 조정도 올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네네. 했었어요. 방송에서 얘기도 좀 했었는데 네네. 그거를 이제 중간에 접었어요. 그 생각을 이 연말 연초 딱 되는 거 보고. 왜 그러냐면은 시장이 너무 이제 실수요가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거의 지금 여러 가지 금융 규제 이런 것 때문에 1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 빌리려면 한때 뭐 4.8% 이 정도, 뭐 낮은 거 찾아도 4.7% 막 이렇고, 거기다가 금리만 높은 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규제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규제를 막 가했잖아요. 여러 가지 금융권들에서. 그다음에 금융 당국에서 협박도 하고, 더 오르면 더 세게 할 거예요. 막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둔촌주공 입주장이 이제 기존에 24년에 둔촌주공 전까지는 물량이 되게 없다가 둔촌주공 입주장이 또 시작을 했고, 그런데 그것도 또 잘 소화해요. 잘 소화하고, 심지어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다른 데보다 더 많이 올라요. 너무 잘 만들었다 이런 평이 있으면서 더 많이 오르고, 거기다가 예상치 못했던 뭐 계엄으로 인해서 뭐 환율이 30원이 오르고 이창년 총재는 경제 성장률 타격이 뭐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계엄까지 터지고 경기는 더 안 좋아지고 탄핵 정국으로 가면서 약간 부동산 시장 측면에서는 좀 바라지 않는 정권 교체, 뭐 사람에 따라서 정치적으로는 몰라도 부동산 시장 측면에서는 조금 꺼려할 수도 있는 정권 교체 리스크까지 나왔어요. 제가 그 딱 그 탄핵 그거 터졌을 적에 그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모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네. 집값 때려잡는 거 아니야? 요 얘기를 많이 약간 거의 과장 섞여가지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런 리스크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약간 작년 하반기에 조정이 될 만한 센 요소들이 많았거든요. 엄청 셌죠 사실. 뭐가 많았어요. 네. 뭐가 많았는데도 어떻게 딱 타이밍이 다 그쵸? 맞아서 다 맞아, 이렇게. 다 몰렸는데 이걸 버티더라고요. 시장이 버티고 내려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래는 줄었지만 가격이 내려가지 않아요. 저는 서울 그 부동산 시장의 실수요를 강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도 내 생각보다도 더 강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딱 들은 찰나에, 그래서 요 강한 실수요의 에너지가 그냥, 그러니까 돈도 있고 사람들이 수요도 있는데 눈치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눈치만 보고 있다가
트리거를 딱 던져주니까 이게 눌려있다가 팡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토허제 해제 구역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지금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전체적인 서울 부동산 시장, 서울의 실거주, 특히 상급지 중심으로 좋은 아파트에 실거주하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힘이 한꺼번에 탁 터져 나왔기 때문에 토허제 해제 단지들 뿐이 아니고 좀 일단 처음에는 상급지 전체적으로 몇 달은 지속되고 저는 여기서 좀 퍼지기까지 할 거라는 생각을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소위 말하는 마포 성동급, 강남권은 아니지만 네. 마포 성동급에 또 마포 성동 마용성이라고 하지만 비슷한 급들이 있어요. 또 뭐 광장동, 뭐 동작, 뭐 또 고덕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급들은 기본적으로 다 지금 실제로도 조금 꿈틀꿈틀하고 있고 마포 금액으로 치면 한 15억에서 뭐 에서 20억 초반까지 거기까지. 그렇죠. 예, 그 정도까지는 간다. 거기서 더 내려가느냐는 약간 아니라는 건 아닌데 이거는 시장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말씀하신 대로 15억 이상 15억 이상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경기 남부까지 포함이에요. 네. 서울뿐이 아니고 경기 남부의 핵심지들 있잖아요. 좀 유명한 네. 곳들, 뭐 분당, 과천, 뭐 이런 판교 이런 곳들 해서 한 15억 이상까지는 기본적으로 퍼진다. 라는 생각은 물론 강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정도 차이는 있고 그 아래까지 내려갈지는 조금 시장을 지켜보면서 좀 파악해야 될 것 같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들 가지고 많이들 얘기하는 그 논란의 주제가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 경제가 안 좋다고 다 나쁘다고 얘기하고 있는 와중인데 이게 왜 집값이 올라가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얘기들 하시거든요. 이게 투자 시장하고 이제 실물 경기랑 어떤 좀 괴리감 같은 것들도 있는 건데 요거 조금 설명을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기가 이렇게 안 좋아지는데 왜 올라가냐? 근본적으로 일단은 양극화예요. 양극화고 이거를 두 가지가 있는데 냉정하게 이거 약간 듣기 불편한 걸 수도 있어요. 네. 냉정하게 말하면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그냥 아파트 가격을 소화하기에는 충분히 있다. 돈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지금 30대에 그냥 소득 그냥 뭐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송파에 집 사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사실 도움을 받아서 사는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통계가 한번 나왔어요. 도움을 받아서 지금 그 예를 들어 결혼을 한다. 그러면 결혼 뭐 2년인가 뭐 몇 년까지는 네. 양가에서 뭐 1억 5천씩 증여 받아도 또 증여가 현금이니까 거기다가 내 DSR 한도에서 대출하면은 3억 증여 받으면은 6억까지 이렇게 플러스 네.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출력까지 포함해 갖고 도움 받을 수 있는 거 소득 이렇게 합치면은 충분히 이 현금적인 능력이 지금 아파트 시장을 소화할 능력이 된다. 그리고 이 직장인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은 의외로 경기에 대한 체감을 별로 못 하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경기가 뭐가 안 좋지? 이런 지금 경기가 매게 안 좋지 왜 뭐가 안 좋지라고 체감 못하는 사람도 실질적으로 많아요. 그냥 매일 회사 가고 뭐 그냥 그런 사람들 중에서 그냥 뭐 듣기만 구내 식당에서 그래, 밥 먹고 그렇죠. 밥 먹고 그냥 스타벅스 가는 적당하게 정도. 예. 네. 월급 잘 나오고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단기적으로 타격이 오기에는 좀 쉽지 않다. 그래서 저는 경기가 아파트 집값까지 영향을 미치려면은 이게 장기화가 돼서 기업들이 진짜 구조조정을 막 하는 뭐 지금도 일부 구조조정 하고 있지만 지금보다 더 세게 마치 뭐 2009년 막 이럴 때처럼 진짜 심각하게 많이 하는 그런 상황들이 와야지 그게 아파트 집값까지 아파트값까지 영향을 미칠 것 같고 지금 정도 수준에서는 경기가 그렇게 집값에 특히 상급지 집값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사는 사람들이 사실은 어디선가 부모님 등의 도움을 받아서 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현금이 이미 많은 분들 그런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경기와 상관없이 일단 집값이 올라가는 게 한 개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내려가는 게 있어요. 금리죠, 금리. 네. 경기가 안 좋아지면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금리가 낮아지고 금리가 낮아지면 자산 가격이 올라가고 요거를 이제 우려해서 한국은행에서는 그거를 굉장히 조절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간에 기본적으로는 금리는 낮아져요. 지금도 작년 그 하반기와 비교해 갖고 은행에서 가상금리를 낮춘 것도 있지만 대출의 베이스가 되는 그 채권 금리들, 금융채 금리들도 같이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네. 작년에 뭐 한 4.8%, 4.7%, 4.8%요 정도 하던 거 대출이 요새는 뭐 1금융권 특판 잘 받으면 뭐 3.9 뭐 요 정도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1% 정도 금리가 낮아졌다는 거는 굉장히 큰 거예요. 지금 경기가 안 좋아진 것보다 실질적으로 돈을 끌어올 수 있는 아파트 집을 살 때 돈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여력에는 경기가 영향을 못 미치고 있다. 근데 이게 장기화가 돼서 정말로 직장을 잃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네. 직장을 잃게 되고 지금은 약간 자영업자들만 요거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하면은 직장인들까지도 큰 타격을 받는 뭐 지금도 일부는 그렇지만 퍼지는 상황이 되면은 그때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25년 내내 더 심각해지고 더 부양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26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죠. 근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올해 내내 경기 침체가 집값을 누르는 효과보다는 반대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부작용을 우려해야 되는, 예를 무슨 말이냐면은 경기가 침체되니까 지금 대선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대선을 만약에 지금 어쨌든 조기 대선 준비를 하는 여러 후보들이 화두로 내던지는 게 경기 부양이 네. 경기가 침체되니까 추경을 해야 되고 혹은 뭐 은행들이 서민들한테 금리를 낮춰야 되고 이런 것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어쨌든 경기를 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어 경기가 침체가 오히려 집값을 띄울 수도 있다. 단기 한 1년 정도는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되고 띄우던 정책을 어떻게 하든 경기가 죽어도 안 살아. 우리나라는 거의 너무 힘든 상황까지 오면은 그거까지 오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단기적으로는 한 1년 정도는 경기 침체 집값을 누르기보다는 부양이 오히려 띄울 수도 있다. 금리가 하락하는 거. 그러니까 사실 뭐 지금 서울 거래량이라고 보면은 물론 뭐 한 달에 뭐 1,000건 뭐 2,000건 뭐 이렇게 되고 있긴 하지만 뭐 그 정도 거래량은 사실 경기 침체에 지금 영향을 받고 있지 않은 뭐 고소득자나 고액 자산가들도 충분히 그 정도는 소화가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양극화 얘기를 더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집값이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소유주분들이 못 버텨서 던지는 순간까지 와야 되거든요. 경기 네. 침체가 심각하려면은. 근데 지금 그 정도까지 가지 않고 있는 거고 약간 던지지 않고 그냥 제값에 내놓는 것도 그 정도는 잡아서 매수를 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또 강력한 트리거까지 생기니까 지금은 뭐 그런 게 지금 집값에 하방 압력을 강하게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